네, 다음은 두 번째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주요 항목별로 활동 방향, 즉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출결사항입니다. 출결사항은 학교생활의 성실성과 근면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미인정 항목들은 대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실제로 대학교 입학사정관 또는 대학의 평가 기준을 보더라도 공동체 역량 중 성실성과 규칙 준수를 확인하는 중요한 항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출결사항을 꾸준히 관리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관심 영역 그리고 학생의 자기주도성이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과 수업과 다르게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설계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화면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바뀌게 된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 가지 영역입니다. 기존의 자율활동이 자율자치활동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동아리활동과 진로활동 그리고 각각의 예시활동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부터 구체적인 활동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자율자치활동입니다. 네, 자율자치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학생의 자기주도성이 어떻게 드러나냐입니다. 여기에서는 학업 역량을 뽐낼 수도 있고 공동체 역량을 뽐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자율자치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디자인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에서는 학급 내 특색 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학습 주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급 특색 활동에서 특정 주제를 선정해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반장이 아니더라도 각각의 팀 또는 모둠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주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들은 지원 전공과 관련된 학습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 학생은 국제통상학과에 지망한 학생입니다. 학급의 환경부장을 맡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살짝 방향이 다를 것 같지만 토종 종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학급의 학생들과 함께 식물 신문을 제작하고 게시판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 뉴스에서 다시 종자 수출입 규제라는 주제를 다루며 국제통상이라는 본인의 지망 전공과 관련된 학습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학과에 지망하는 학생의 공동체 의식 및 협업 능력입니다. 법학과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주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을 잘 보여준 사례인데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장애이해 교육을 바꿔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구성해서 연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임 구성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공동체 역량적인 모습도 함께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의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에서도 자율활동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학급활동에서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활동을 자신만의 스토리로 엮어가는 활동이 자율자치활동에서 가장 우선시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교내 각종 프로그램이나 또는 주제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 수동적으로 머무르지 말고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주도적 역할을 실천해보고 또 최근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진로 진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탐구 활동들도 3개년을 거쳐 성실히 펼쳐나간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두 번째 영역,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의 관심 분야나 흥미 분야 또는 지원자의 전공 계열성을, 전공 적합성을 파악할 때 중요하게 활용되는 분야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활동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업 역량과 전공 강진도를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AI 소프트웨어 융합 학부에 지망한 학생인데요. 아무래도 관련 전공에 중요한 과목이 수학이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에서 수학 탐구반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였고, 그 속에서 전공과 관련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전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동아리에서 전공 관심도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경영정보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빅데이터 통계반에 들어가서 빅데이터 활용 사례 등을 하면서 전공 관심도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역할 주도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광고 홍보학과에 지망한 학생이 영어 통번역반 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공과의 연계성이 적어 보이지만 통번역반 활동에서 여행 정보를 담은 책자를 번역하고 또 그 과정에서 모두먼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역할의 주도성과 전공 관심도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서는 단순히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 있느냐, 어떤 동아리에서 활동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역량을 뽐낼 수 있도록 본인의 모습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동아리 활동에서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전공과 여러분들의 동아리가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전공과 관련된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봉사활동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봉사활동은 분류상 동아리 활동의 하위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체에서 펼쳐지는 단일한 봉사활동 이외에도 교내 각종 도우미 활동이라든지 프로젝트형 봉사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시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영역 진로활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영역은 학생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진로 탐색에 대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으며 앞선 두 영역보다 글자 수가 많은 연간 700자의 기재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진로활동의 디자인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공에 대한 학습 경험을 쌓아간 사례들입니다. 식품산업관리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1학년 시기에 진로 직업인 체험이라든지 또는 독서라든지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련 분야에 대한 학습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체적인 진로를 깊이 있게 탐색한 사례입니다. 1학년 때 관련 분야에 대해서 탐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2학년, 3학년을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를 지망하며 2학년 시기에 인공지능 좀 아는 10대라는 관련 분야의 독서를 하고 또 추가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교과와 관련된 연계 탐구 활동을 통해서 이 전공에서 학생이 충분한 진로 역량 또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를 보여준 사례들입니다. 국제통상학과에 지망하는 학생이 관련성이 높은 과목인 경제 과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로 시간에 교과 연계 탐구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진로 활동은 관심 주제를 탐색하고 확장해 나가면서 다른 활동, 교과와 연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에서 한 활동 또는 학교 교육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한 모든 영역과의 연계가 가능하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깊어지는 스토리로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진로 활동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어서 진로가 바뀌면 어떡하냐라고 걱정을 하지만 그렇더라도 즉 진로가 변경되더라도 그 시기에 내가 가진 진로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들 그것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타 영역과 연계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는 모습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학의 학과 가이드북 또는 전공 가이드북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학과, 지망하는 학과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고 어떤 인재상과 역량 등을 원하는지를 확인한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진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크게 교과 선택 및 이수 현황,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과 선택 및 이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선택 및 이수 현황은 주로 정량적인 지표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이수했고 또 각 과목에서의 성취는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 선택 및 이수 현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생활기록부와 잠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의 교과학습 발달사항 비교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단위수가 학점수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성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존에 있었던 표준 편차가 사라지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네, 얼마 전 발표되었던 2028 대입 제도 개편에 따른 대입 전형자료 변경 사항입니다. 즉 기본적인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기본적인 자료들 외에도 비곡함과 추가 자료를 통해서 학생에 대한 평가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이 이수한 과목 또 원점수, 과목 평균 등의 성적 정보와 함께 비고란에 학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추가적인 정보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즉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수업 또는 온라인 학교 등의 항목들이 표현이 됩니다. 이거와 함께 개정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서 과목별 평가 정보, 즉 지필평가, 수행평가 비중, 수행평가 영역명, 성취도별 분할 점수가 추가적으로 제공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네,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대입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학생들의 눈에는 등급이 가장 먼저 보이겠지만 실제 대입에서는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이수자 수라든지 또는 그 학생이 받은 원점수들 또는 특별히 소홀한 과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만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략 40여 명의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수업 참여도, 성실성 또는 그 각 과목별 성취도를 관찰하시고 그 결과가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업활동 참여를 통해 여러분들의 다양한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초 학업 역량 및 탐구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전공과 관계없이 영어라는 과목의 특징에 맞게 영문법에 대한 관심을 스스로 깊이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원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경영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경제라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과 선택에 있어서 이미 지원자의 전공 관심도를 알아볼 수 있고 또 수업 시간 중에도 사회적 기업의 유형과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이론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환경과학과에 지망하는 학생이 보여준 역할의 주도성 사례입니다. 국어라는 과목에서 모듬장으로서 모듬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또 선생님을 보조하는 모습들, 능동적인 발표를 이끌어내는 모습 등에서
이 학생의 역할 주도성, 이를 통해 인성 및 사회성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업 태도와 탐구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를 떠나서 본인이 모르는 것, 궁금한 것들 또는 성취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해 나가고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조금 더 보다 깊고 넓게 공부하려는 열정과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독서활동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서활동 상황은 2024 대입부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과 창체 활동과 연계해서 활동의 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대학 측에서도 독서와 관련된 활동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교과나 창체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고 탐구를 이어나간다면 그 과정에서 독서를 적극 활용해서 활동의 깊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책을 많이 읽었다라기보다는 왜 이 책을 선택했고 이 책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또 그 관심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1년 동안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본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디자인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에서의 주도성과 적극성입니다. 학습 플래너 쓰기 소모임을 조직하고 또 평상시에 수업 태도가 좋고 학업에 대한 열의가 좋았다라면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한편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흥미와 관심들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주요한 기재 분야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타인을 위한 배려라든지 능동적인 역할 수행 등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주요 소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급식 도우미 역할을 하며 아픈 친구를 돌봐주는 모습, 즉 구체적인 사례들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과 차별화되는 여러분들의 특성이 기재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구체적 에피소드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차별성 있는 생활 기록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준비 방향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필요할 테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시면 좋은 방향으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학생부 위주전형 가이드북 기본편 제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